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1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일단 사상 최고가 다시 만들었죠. 자, 제가 여기 이쪽 구간 있죠? 이쪽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일단 그 신고가를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거다. 이쪽 구간에서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월 16일 시장가 매수 이수 페타시스 정확하게 공유된 내용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오늘자에서는 그쵸? 이 고가 구간에서 정확하게 잡았다.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이수 페타시스 실적 개선 이어질 것. 아니, 오르고 나서 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메리츠 증권은 16일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기대치 자체가 뭐 높고 낮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먼저 올라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이 먼저 뜨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적정 주가를 54,000원에서 57,000원으로 상향 조절했다. 근데 이미 58,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적정 주가는 그냥 싹 다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올리는데 5%, 10%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올리잖아요. 그리고 다 근사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한 번에 그쵸? 한 두 달, 세 달 만에 한 4배씩, 5배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절대 못 잡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구간에서 그쵸?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2월과 3월 달에 시세를 다시 한번 내면서 작년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여기 신고가 구간을 다시 돌파를 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이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 그쵸? 본업이 잘 돼야 돼요. 그 본업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중국 법인은 오라클향 중다층 기판 물량이 늘고 있다. 믹스 개선과 함께 수익성 향상을 기대한다. 그렇죠? 강력한 AI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기대 이상의 믹스 개선이 발생했다. 일회성 호실적이 아닌 추세적인 개선이다. 하반기 증설 물량이 더해지면 안정적인 탑라인 성장도 가능할 것. 근데 가격은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우리가 추적을 하고 타점을 잡았다면 오늘자 기준에서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군을 공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내용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2%대 수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했죠?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면서 오늘 20%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소통방에 정확히 공유된 내용이 있고요. 그 위에 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모두 신고가 종목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했고 이미 14%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그쵸? 이건 주식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 위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캠트로닉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22%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제가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꾸준하게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종목도 가지고 있고 지금 기존 PCB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산 투자는 강한 쪽으로만 분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약한 거 하나, 강한 거 하나, 여긴 싸다, 저기는 뭐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강한 종목으로 포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평선에 대한 이해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류의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고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배열 전환 그렇죠? 정배열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배열 전환에 대한 내용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 고가를 돌파한 이 구간부터는 그쵸,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아까 전에 기사 내용 보셨죠? 추세적인 실적 전환세가 있다. 근데 그것보다 주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실적이 꺾일 때까지 가지고 가면 나는 고가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오히려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평선 그리고 이격도, 5일선과의 이격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일선과의 이격이 지금 13%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조정을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추세라는 걸 딱 끼면 지금 추세를 살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폭등이 한 번 더 남았고, 폭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새로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오늘 첫 번째 날이 나온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급기야는 오늘 추적 관찰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으니까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다른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입장해서 내가 배우면 정말 주식 인생의 새로운 부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피크를 칠 때까지입니다. 자, 그럼 실적이 어느 정도 수치까지 나왔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 예상치로 잡혀 있는 건 165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전환치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분기보고서가 14일 날 발표가 됐고요. 쭉 내려보면 여기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보면 정확히 53기 1분기, 이번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기준에서는 1680억,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16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렴을 한 거죠. 이 자체가 높게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적치를 수렴했다는 점. 약간 아쉬운 건 매출치가 이것보다는 예상치를 조금 넘었으면 더 좋은 움직임, 그쵸? 오히려 상한가 한 두 방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실리콘2처럼.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있었는지를 본다면, 그쵸? 정확하게 정배열 구간, 그쵸? 그리고 22평이 62평을 돌파하는 구간, 이 계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도, 그쵸? 22평과 62평이 붙어서 강세를 보였던 구간, 그리고 신고가 만들고 다시, 그쵸? 그 뒤에 꾸준하게 수렴하고 다시 확산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면서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무엇보다 2주 동안 수익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의 타점을 보겠습니다. 이수페타. 그쵸? 기간이 갔을 때는 제가 올라와서 다시 팔고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잡죠. 그런데 실제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한 결과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 근데 이것조차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이런 식으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장중에 뭐 끝내는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격대를 추적해서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고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또는 매도 구간을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는가? 이격도가 어디까지 벌어져야 내가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근데 그 구간에 대한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라는 거고, 신고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신고가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쵸? 성과는 어느 정도로까지 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